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시원하게 어제부터 좀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마 또 주말까지 계속 좀 비가 내릴 것 같다고 하네요. 주말 나들이 좀 차질 생겼다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 오는 날은 그래도 비 오는 날대로의 운치와 좋은 낭만이 있으니까 또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가까운 뭐 교회 드라이브도 괜찮고요. 분위기는 좀 카페에 가서 좀 빗소리 듣는 것도 좀 낭만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뭐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또 이색 활동이 많다고 하니까 한번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요즘에는 반지 마을이 좀 또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가죽 반지, 우정 반지 같은 것도 외에도 다양한 액세서리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또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또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 한번 또 좀 계획 없으시다면 또 방문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 참 시장 대응 녹록치가 또 않으셨을 텐데요. 주말에 기분 전환 잘 하고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유한타증권의 박우신 차장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휴가 갔다 와서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안 나오셔가지고. 아쉬우셨죠? 네, 좀 아쉽더라고요. 네, 이번 주 객장에서도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으세요.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이번 주 지수는 뭐 지속적으로 뭐 5일 동안 조정을 좀 줬는데, 근데 사실은 종목별로는 어느 정도 대응은 좀 가능한, 그러니까는 매매할 여지는 있는 장이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차분하게 그냥 뭐 좀 조용하게 매매하고 그러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떠세요? 좀 사실 굉장히 시장이 괜찮은데 나만 수익이 안 날 때가 더 힘드세요? 아니면 시장은 좀 별로라서 좀 같이 이렇게 시장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좀 날 때가 조금 더 나으세요? 어떠세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거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분들 보게 되면 이게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네. 다른 사람들이 수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불만이신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까먹지만 않고 수익만 나면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뭐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고, 사실은 시장에 계속 있다 보면 네.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고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네, 사실 뭐 지수를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종목에 집중하면서 좀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 그래도 시장 대비 좀 선전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지수가 좀 많이 안 가면서 좀 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시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종목 진단을 해봐도 정말 편차가 저희 시청자님들 사이에서도 좀 많은 좀 편차가 느껴지는 그런 요즘 또 매매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저희 어떤 분 기다리고 좀 계실지 또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거주하세요? 예, 경기도 김포요. 아, 김포에 어제도 좀 김포에 거주하시는 분이 전화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김포에 계신 분들 좀 많이 연결되시네요. 요즘에 좀 시장 대응 어떠세요? 어려워요. 어떤 점 좀 가장 어려우세요? 매도할 때가 제일 어렵고요. 네. 예, 계속 또 올라갈 때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할지 팔려고 하면은 또 욕심이 생겨서 못 팔고. 사실 뭐 수익난 종목 언제 팔까 보다는 손실난 종목 매도하는 게 정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네. 손실 났을 때는 그냥 네. 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매도 못 하시고 일단 좀 버텨보자라는 위주로 좀 매매 많이 하시나 봐요. 네. 네,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좀 되셨을까요? 한 5년 가까이 됩니다. 그냥 쉬지 않고 5년 동안 쭉 대응하셨군요. 네, 뭐 네. 별
손해 없이 온 것 네. 같아요. 크게 아마 좀 굴곡이 없으셨기 때문에도 좀 매매를 5년 동안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나 좀 계좌에 투자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나 운용하고 계세요? 8천만 원 정도요. 8천만 원이면 그동안 좀 늘어나신 계좌인가요? 아니면 조금 손실이 있으셨어요? 조금 늘었어요. 아, 조금 늘으셨군요. 계속해서 좀 쌓아 나가셔야 될 텐데 매도 타이밍이 상당히 또 고민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들로 요즘에 좀 매매를 하고 계실까? 좀 투자 스타일 한번 좀 여쭤볼까요? 예, 저 다음 카카오 13만 2천 원에 70%. 네, 시청자님 저희가 종목을 나중에 볼 텐데 어떤 예. 식으로 좀 종목들을 골라내면서 투자를 하시는지 한번 저희 들어볼게요. 예. 네. 주로 방송에서 성장주라고 하면 제가 차트를 보고 또 기업 현황도 잠깐 보고 네. 그 위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참고를 해서 선택합니다. 일단 방송에서 많은 힌트를 얻어서 실제로 확인은 좀 잘 하시네요. 뭐 차트도 보고 정말 좀 투자할 만한 기업인가 좀 꼼꼼히 체크를 하고 좀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일단 5년 동안 수익이 그래도 줄지 않고 투자금이 줄지 않고 조금 늘어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누구나 어렵다고 하는 이 매도 타이밍 특히 뭐 손실난 종목들은 거의 팔지 않고 들고 간다라는 부분이 조금 저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으실까 매매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손절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도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고요. 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손절이라는 부분이 사실 사람인지 알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도 좀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지금 종목을 살 때 사실 이유가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을 보고 사셨다면 뭐 그 회사 뭐 차트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내지는 뭐 수급을 보고 살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 회사의 내용 내지는 실적만 보고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한 이유를 꼭 이제 매수한 이후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매수한 이유 자체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되는 모양새가 좀 나타난다. 사실은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했으면 매수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을 어느 정도 피킹도 하고 매매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매매 타이밍, 특히나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는 한결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사실 매수 타이밍보다 참 언제 팔까 매도 타이밍이 가장 더 큰 좀 고민이 되지 않나 싶은데 아마 들고 계신 종목들 좀 매도 고민하고 계신 종목 있으시다면 좀 같이 상담하면서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다음 카카오 말씀해 주셨는데 포트에 어떤 종목들 들고 계신지 한번 저희 살펴볼게요. 네. 네, 종목 여보세요? 명하고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카카오가 13만 2천 원에 70%인데요. 네, 그리고 이거는 1년 전에 사서 제가 물타기를 좀 아, 했어요. 오래되셨네요. 네. 예. 그리고 원익 IPS는 11,000원에 20%고요. 이거는 이 종목은 4개월 전에 재매수를 한 종목이고요. 아, 네. 예, 그리고 바이넥스도 25,000원에 10%인데 이것도 역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재매수한 겁니다. 계속해서 물량을 조금 더 담으시면서 이렇게 좀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 카카오가 비중을 워낙에 많이 좀 실어 놓으셔서 꼭 좀 수익을 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좀 이 종목이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트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박업시 차장님과 좀 편안하게 상담 나눠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종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세 종목 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지금 한 종목 비율이 좀 높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뭐 1년 전에 사셔서 물을 타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70%가 아니었겠죠. 맞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실 종목들은 세 종목 전체적으로 뭐 나쁜 종목들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나름의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 업체들만 지금 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한 종목 비중이 너무 높다.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아무리 어떤 회사에 확신이 좀 있어도 50% 넘어가는 부분은 조금 과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70%니까 최소한 50% 아래쪽으로 일단 먼저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고, 일단 이 회사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 작년에 뭐 모든 뭐 투자자들이 알다시피 카카오톡과의 합병 이후로 사실은 기존에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제 포탈 업체였지만 뭐 완벽하게 바뀌었죠. 모바일 플랫폼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독보적으로 이제 두 개 업체가 있죠.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요 두 개 업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라인에 대한 얘기, 뭐 일본 시장 그런 점유율 그 뭐 이러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뭐 국내만 놓고 봤을 때는 다음 카카오톡이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동사의 사실 가장 큰 장점이고 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카카오택시라는 부분이 좀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길거리에 나가 보면 저 같은 경우도 택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카카오택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뭐 굉장히 빠르게 지금 단기간에 점유율을 올리고 있고, 지금 콜택시 시장에서는 지금 점유율 1위로 올라왔다고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뭐 이제 소위 뭐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O2O 서비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 투 온라인, 온라인 투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기존의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러한 부분, 사실 주식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업체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빠지죠. 최근에 지금 6월 달부터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카카오 택시나 뭐 기타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가 최근에 주가가 빠지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일단 8월 달에 실적 IR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 자체는 사실 다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실적 자체가 당장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수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12만 원 초반선까지는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61선이 존재를 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강력한 지지라인이 11만 8천 원 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12만 원 초반선은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때 실적 발표할 시점, 그 즈음이 바닥을 찍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는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에 대한 내용 자체는 뭐 앞서 뭐 오토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성장성에 대해서는. 다만 이 성장성이 실제 수치로 연결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고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소요가 될지는 사실은 짐작하기가 그렇게 뭐 쉬운 측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주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부담감을 가질 때 주가는 조정을 줄 것이고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됐을 때는 주가가 다시 상승 탄력을 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을 좀 예상을 해본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가격적인 전략이 결국은 중요하겠는데, 일단 오래 들고 계셨다는 가정하에 좀 말씀을 드린다면 14만 원 선에서 일부 조금 줄이시고요. 그리고 16만 원 선, 거기서 또 물량을 좀 줄이셔서 한 30%까지는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한 20% 두 번 나눠서 줄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가격이 뭐 12만 원 선을 먼저 가고 움직일지 내지는 14만 원 선 갔다가 조정을 받을지는 뭐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만약에 14만 원 선 간다면 물량 대폭 줄이시고 12만 원 선에서 오히려 물량을 담으셔서 16만 원 선에 파는 이러한 전략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적인 부분 12만 원, 14만 원, 16만 원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 가격대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고 더 담으시고 요거 유동적으로 좀 하시면 수익이 좀 극대화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부 물량 정도는 지속 홀딩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카카오 택시도 나왔지만 가장 얘네가 지금 캐시카우로 노리고 있는 부분은 사실 결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카카오페이에 대한 부분, 카카오페이에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의 진행 방향,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은 좀 지속 홀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비중이 20% 10%씩 있으신데 일단 원익 IPS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일단 원익 IPS는 결론적으로는 올라왔을 때 좀 정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실적은 좋습니다. 올해 실적 가이던스도 나쁘지가 않고 작년 실적도 좋았어요. 근데 동사는 대표적인 삼성전자, 삼성 반도체 벤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올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었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리는 부분, 그리고 평택 공장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원익 IPS가 4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시세를 한번 크게 줬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쳤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 밑단에 있는 벤더 이제 업체들까지도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주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나는데 제가 이 종목이 급락을 할 주식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성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좀 의구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증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한 지가 2013년부터입니다. 지금 주가만 보게 돼도 사실 2013년 4,000원 부근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2년 정도죠. 2년 정도 주가가 상승 추세를 좀 그려왔는데 사실은 어떤 산업이 한 사이클을 갖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 동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전통 산업 속에 있는 산업이거든요. 반도체 장비 업체다 보니까 이 반도체 회사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자동차 회사라든지 모두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산업이죠. 이러한 산업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게 되면 빠르면 2년, 길면 3년 정도 사이클을 갖고 좀 움직이거든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인데 일단 동사는 벌써 이미 2년 정도 이런 사이클, 상승 사이클을 탔습니다. 2년이 좀 넘었어요. 한 2년 6개월 됐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그 이후에 3년을 넘어가는 성장을 보기에는 글쎄요.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지 않느냐. 현재는 전망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올해 실적이 좋거든요.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좋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더 좋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얘기는 지속적으로 좋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내다본다면 글쎄라는 좀 퀘스천 마크가 개인적으로 좀 붙고요. 그래서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는 사실은 팔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짧게 보시면 14,000원, 좀 크게 보시면 15,500원 선. 이 정도 사이에서 좀 이익 실현을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11,000원 부분이시기 때문에 무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4,000원과 15,500원 좀 나눠서 수익 실현을 하자로 말씀을 드리겠고 동사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하반기에 조금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염려는 사실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을 하자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바이넥스인데요. 일단 결론 바이넥스는 홀딩이고요. 일단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이에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밸류, 그러니까 실적과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가격은 좀 매력적일 수가 있는데 성장성에 대한 제가 의구심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넥스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밸류 자체는 지금 굉장히 비싸요. 근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여겨지거든요. 일단 최근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삼성그룹의 좀 움직임을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삼성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에 큰데 제일모직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등락은 최근에 삼성물산과의 합병 때문에 등락이 좀 있었지만 결국 제일모직의 가장 핵심은 지배구조도 있지만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그런 녹아있는 그런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밸류는 높게 받고 있는데 바이오 업체들은 대부분 마찬가지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넥스도 사실은 동사가 현재 기록하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밸류를 받는 이유가 다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동사는 국내에서는 가장 최대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CMO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이오 의약품을 대행해서 생산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바이오 산업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부분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크로적인 부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수혜를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의 지배구조를 좀 보게 되면요. 동사의 최대 주주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니치이코라고 일본
그 제약업체죠. 일본 제약바이오 업체가 최대 주주로 지금 동사에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최근에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나오지만 해외 시장 진출에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중에 추후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에 대한 그러한 멀티플을 충분히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라면 동사는 주가는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할 여지가 굉장히 높은 업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7월 초에 공시가 하나 있었죠. 하나케미칼 오송 공장을 인수를 했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사측에서 밝히기로는 밀려오는 생산량에 대한 그런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공장을 인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생산을 캐파를 키우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어떤 회사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밀려드는 주문량에 따른 이러한 주문량을 커버하기 위한 캐파의 증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동사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최근에 뭐 기사화가 된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동사 주가는 현재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사실 나무랄 데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대응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1선 기준 그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지속적인 신고가 랠리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사실 목표가, 신고가를 가는 종목의 목표가를 산정을 할 땐 사실 밸류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참고하는데 동사는 사실 밸류를 매기기는 좀 힘든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목표가를 산정하기가 좀 힘든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매매를 만약에 굳이 하고자 하신다면 이격이 벌어졌을 때 21선과의 이격이 과하게 벌어졌을 때 한번 매도를 하시고 21선에 재매수하시고 이러한 N자형 상승 패턴의 매매는 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지속 홀딩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로 보여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세 종목 지금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려 봤는데요. 일단 다음 카카오가 비중이 좀 너무 많아서 또 저희 차장님께서는 아무리 좀 좋은 종목이라도 포트 절반 이상을 좀 가져가는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도 좀 해주셨거든요. 네, 좀 참고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략 좀 어떻게 좀 세워볼까 좀 감 잡히세요? 어떠세요? 네, 감 많이 잡았고요. 네.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매매하다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도움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 첫 번째 VVIP 시청자님 포트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좀 금요일이라 그래서 그런지 좀 평일보다는 게시판에 종목을 조금 한산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상상마단이 와서 좀 계시고요. 산성 LNS 궁금하다고 JYP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인터뷰 관심 많은데요. 오랜만에 또 올라오네요. 인바디, 우리은행, 또 한국요리 같은 종목들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도 조금 어려운 흐름 나타냈는데요. 먼저 클로징 차이나 보고 다시 게시판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